네, 3월 학평 문제 중에 우리가 배운 것들 한 번만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느 노래 악보의 일부이다 라고 나와 있으면서 독도, 울릉도, 동경백 32, 북위 37, 세종실록 지리지가 나오죠? 자, 독도는 8도 총도와 삼국 접양 지도에 우리 땅이라는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페이지 교재 살펴보면 돼요. 울릉도와 독도는 영해 설정에 직선기선이 아니라 통상기선을 사용합니다. 통상이 아니라 통상기선을 적용하고요. 자, 동경백 32, 북위 37, 우리나라 극동이잖아요. 극동 지점은 서울보다 일출 시각이 이르겠죠. 맞는 말이겠고, 리을은 세종실록 지리지는 조선 전기의 관찬 지리지잖아요. 이중환의 택리지보다 제작 시기가 빠르겠죠. 답은 2번이겠죠. 자, 우리가 해안지형 배웠는데, 자, 해안지형 우리 다음 시간에 볼 건데, 이렇게 하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는 육지고요.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는 바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지에 점이 찍혀 있을 경우에는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사빈. 근데 여기는 연결되어 있는 곳이죠. 자, 그래서 이는 사주로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다에 점점점점점이 찍혀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거는 갯벌, 간석지고요. 자, 이런 표시로 튀어나와 있는 곳은 해, 식, 애겠죠. 자, 사주가 입구를 막아서 형성된 호수인 D는 석호겠죠. 문제 풀어볼게요. A는 주로 조류의 퇴적작용이 아니라 파랑과 연안류의 퇴적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조류의 퇴적작용으로 형성된 건 오히려 간석입니다. B는 조류, A는 파랑과 연안류로 보는 게 좋아요. D는 자연 상태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면적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축소된다라고 했었죠. E는 후빙기 해수면 상승 이후에 형성되었다. 맞아요. 해수면 상승이 일어난 다음에 그때 연안류에 의해서 형성이 된 거니까 답은 3번이고요. 간석지는 사주보다 퇴적물질의 평균 입자 크기가 어떨까요? 뻘이잖아요. 뻘. 작겠죠. C. 해식에는 A. 사빈보다 파랑에너지가 분산되는이 아니라 파랑에너지가 집중되는 만이 아니라 곳에서 발달하겠죠. 답은 3번입니다. 자, 기후 파트는 나중에 할 거니까 넘어가겠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이거 우리 지리조사 부분에서 빠르게 넘어와서 기억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역조사는 첫 번째 단계는 지리정보 분석이 아니라 계획을 수립하는 거겠죠. 주제를 선정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거를 결정을 하는 거니까 지리정보 분석은 맨 마지막 단계, 보고서 쓰기 전에 하는 거예요. 니은 1인 가구수 비율. 지리정보의 유형에는 3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속성정보, 공간정보, 관계정보. 위치를 나타내는 게 공간정보라고 했으니까 위치를 나타내는 것 외에 1인 가구수의 비율 같은 것들은 모두 다 속성정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답은 김소민 조용히 해. 답은 2번이에요. 자, 디귿의 과정에서 두 동의 주민들을 만나 거주 이유를 분석한대요. 자, 이거 설문조사니까 이거는 실내조사가 아니라 야외조사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면담이겠죠, 면담. 그러니까 원격 탐사는 멀리서 인공위성 영상 활용해서 사진 찍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죠. 자, 설문지를 제작한대요. 설문지를 제작하는 것. 야외조사를 준비하기 위한 건 주로 실내조사 단계에서 이루어지겠죠. 두 동의 주거 환경 특성을 비교한다. 1인 가구수 비율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하는 거니까 그냥 도형 표현도가 제일 적절하지 않을까? 등치 선도는 온도나 높이 표기하는 거니까 관련이 없겠죠. 답은 2번입니다. 이거는 도시화를 몰라도 솔직히 말하면 풀 수 있어요. 자, 이렇게 2009년에는 논밭이었던 지역이 2022년에는 이렇게 신도시로 변화가 됐다라는 건데, 경지율이라는 건 농경지 괄호에 농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농지의 비율이 어떻게 됐을까요? 감소했겠죠. 지역 내 1차 산업의 취업자 비율은 줄어들겠죠. 전체 인구 밀도는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감소 증가. 그러니까 경지율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웠을 텐데 그냥 그 앞에 농이라는 걸 붙여서 이해하려고 해보세요. 농경지율은 줄어들었겠죠. 더 이상 농사 많이 안 짓겠죠. 도시화가 됐으니까. 자, 6번 문제로 보겠습니다.
개심대에서 중양성을 바라보며 만이천봉을 똑똑히 헤아리니, 자, 여기 만이천봉이라는 거는 금강산입니다. 금강산은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석산이고요. 자, 아직 붉지만 섬진강 저편, 너그럽게 이어진 능선, 여기는 지리산입니다. 지리산은 토산이에요. 자, 얘가 석산이라면 얘는 흑산 또는 토산이겠죠. 그러면 토산의 비기반함은 변성암인 거고 석산의 기반함은 화강암인 거잖아요. 그러면 간은 나보다 주된 기반함의 형성 시기가 늦을까요? 화강암은 중생대, 변성암은 시원생대잖아요. 그러니까 화강암이 늦다. 맞는 말이죠. 기억은 맞고요. 가는 흑산이 아니라 지금 나가 흑산, 가가 돌산이겠죠. 자, 가와 나는 모두 태백산맥의 일부이다. 자, 지리산은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나라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지리산은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태백산맥이 아니라 소백산맥의 일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두는 아닙니다. 답은 기억이에요. 자, 이것도 그냥 풀 수 있어요. 더워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강이 어는 일수가 줄어들겠죠. 그리고 차가운 물에서 사는 그 물고기의 어획량은 감소하겠죠. 해안 저지대의 침수 가능성도 높아지겠죠. 해수면이 상승하니까. 단풍은 추워야 빨리 되잖아요. 근데 따뜻해지는 거니까 단풍이 드는 시기는 늦어질 것이고. 자, 5번 한라산의 고산 식물 분포 범위가 좁아질 것이다는 우리가 식생 배울 때 나갈 거니까 옳은 것만 고르는 거니까 답은 5번이겠죠. 자,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가는 한강의 유역이에요. 그 다음에 나는 금강의 유역이고요. 다는 낙동강 유역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가나다에 해당하는 공통된 특징이나 이런 걸 고르는 거래요. 자, 지금 한강에만 해당하는 특징이 A래요. 한강에만 해당하는 특징. 하구의 대규모 삼각주가 발달한다? 여러분, 대규모 삼각주가 발달하는 곳 우리나라에는 거의 낙동강 삼각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A가 아니라 다에만 해당하는 특징이니까 지금 다에만 해당되는 특징은 A, B, C, D 중에 아예 없죠? 그래서 틀리고요. B는 나에만 해당되는 특징이래요. 금강에만 해당되는 특징. 호남 지명의 유래와 관련된.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호남 지명의 유래에서 금강 이남 지역을 호남이라고 하고요. 참고로 호서지방은 의림지의 서쪽 지역이에요. 호서는 충청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호남 지명의 유래와 관련된 금강은 맞는 말이겠죠. 그래서 니은은 맞고요. 자, C. 나와 다의 공통된 특징. 금강과 낙동강의 공통된 특징. 하구 뚝이 건설되어 있죠. 맞는 말입니다. D. 가나다의 모두에 해당되지 않는 특징. 자, 한강, 낙동강, 금강의 그 발원지에 관련된 건데요. 자, 태백에 가면 그 검룡소랑 황지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각각 그 한강과 낙동강이 발원한 지역이라 태백은 한강과 낙동강이 모두 다 발원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강원도자치도 태백시에서 발원하는 건 가와 다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가와 다의 특징이라고 하면 이런 정도가 들어가는 말이 될 수가 있겠죠? 좋은 문제예요.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이런 문제는. 답은 3번입니다. 다음 자료는 선생님이 기억하라는 것만 알아도 됐어요. 자, 인천이랑 대구 순위가 변경됐다라고 했죠. 자, 보면 그 가시기는 어느 시기인지 알려주지 않았는데 마산은 지금 창원으로 합쳐졌거든요. 자, 성남 이런 데가 10위권 안에 있다가 지금 보면 수원, 용인, 고양 같은 경기도시가 많이 들어왔죠. 그러면 이런 나 시기가 오히려 최근일 거고 이 시기가 1985년, 좀 과거일 거예요. 그렇게 따진다면 수도권이 확실히 많아진 B 시기를 2024년으로 있는 거고 A 시기를 1985년으로 있는 거겠죠.
그러면 서울, 부산 다음에 기역, 니은의 위치가 바뀌었대요. 자, 원래는 대구가 3위였는데 2000년대 이후에는 대구가 4위로 내려갑니다. 대신 인천이 성장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예요. 그럼 풀어볼게요. 우리나라 도시화율. 도시화율은 전체 인구 중에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말하거든요. 85년이랑 2024년 중에 언제가 더 높을까요? 2024년이 당연히 높겠죠. 그러니까 틀리죠. 기역은 대구, 니은은 인천이다. 맞는 말이고요. 가는 B, 나는 A이다. 틀리죠. 1985년 대비 2024년 10대 도시에 새롭게 포함된 도시는 모두 수도권에 위치한다. 새롭게 등장한 애가 바로 수원, 용인, 고양인데 어때요? 다 경기도에 위치하죠? 수도권에 위치하기 때문에 맞는 말입니다. 답은 4번이에요. 이것도 좋은 문제였습니다. 11번 어려웠을 텐데 그래도 우리가 지역지리 아니까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여기는 고양이에요. 여기는 춘천입니다. 자, 여기는 화성인데 여기는 태백이죠. 자, 화성은 갑자기 인구가 최근에 많이 증가했어요. 고양은 1기 신도시라면 화성은 2기 신도시인 동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010년대 이후에 증가를 했으면 2기 신도시고요. 1990년대 후반에 증가를 했다라고 하면 이런 데는 1기 신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태백은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 그래프상에 볼게요. 인구가 나다라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조금씩이라도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가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죠. 이런 데가 태백이고요. 자, 2010년에 성장을 하는 그 라와 1990년대에서 성장을 했던 다 어디냐면 얘가 고양, 라가 화성입니다. 그럼 나머지 계속 늘어났던 이 지역이 바로 춘천이겠죠.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가에는 강원특별자치도청이 있다. 자, 나에 있겠죠. 나는 행정구역의 일부가 바다에 접해 있다. 춘천은 바다에 접해 있지 않죠. 가는 나보다 지역 내 총생산이 많다. 태백은 춘천보다 지역 내 총생산? 지역 내 총생산의 인구가 많아야 돼요. 태백은 인구가 5만도 안 됩니다. 춘천은 많다고 했죠. 20몇만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네, 그러니까 가는 나보다 총생산이 적겠죠. 고양은 화성보다 청장년층 인구의 성비가 높다. 자, 화성은 여기 볼게요. 화성은 여기 제조업 도시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성비가 되게 높아요. 남자가 많으니까. 그래서 고양은 화성보다 성비가 낮습니다. 다에는 1기 신도시, 라에는 2기 신도시가 있다. 사실 이게 핵심입니다. 답은 5번이에요. 이건 우리 지형, 화산 지형 배운 다음에 카르스트 지형 배운 다음에 할 건데 자, 여기도 중간고사 범위입니다. 자, 카르스트 지형이랑 화산 지형, 지형 파트예요. 우리 곧 배울 거고요. 자, 세 지역에 표시된 인구 특성이래요. 자, 여기 경기, 세종, 여기 전남이죠. 자, 전남은 노령화 지수가 제일 높을 거예요. 그래서 달을 전남이라고 이으면 되고요. 자, 다른 지역에서 들어올 확률, 이동률에서 플러스 값이라면 전입이 전출보다 많은 걸 텐데 경기도랑 세종 중에 전입이랑 전출 중에 둘 다 전입이 많긴 할 텐데 노령화 지수 볼까요? 노령화 지수는 요소년층 분의 노년층 곱하기 100이라고 했어요. 세종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젊은 도시라고 했어요. 노령화 지수가 낮은 가가 세종이겠고 나가 경기겠죠. 그래서 풀어볼게요. 나에는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아니라 가에 있죠. 가는 나보다 서울로부터의 전입인구. 서울로부터의 전입인구는 어디가 많을까요? 경기에 더 많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가는 나보다 서울로부터의 전입인구가 적다. 가는 나보다 외국인 주민 중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높다. 자, 가는 나보다 가는 다보다. 자, 세종은 외국인 근로자가 그렇게 많을까요? 많지 않아요. 전남은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높겠죠. 세종은 외국인 근로가 할 수 있을 만한 곳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얘도 틀리고요. 경기는 전남보다 총 외국인 주민수. 당연히 경기도가 우리나라의 절반 가까이가 사니까 많겠죠. 외국인 인구 수도. 자, 전남은 세종보다 유소년 부양비가 낮겠죠. 아이가 없으니까. 답은
4번이겠죠? 네. 이거는 자원 파트인데 우리가 인문지리 할 때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15번은 이거 교통지리인데 자, 한번 그래도 풀어볼게요. 자, 땡땡 KTX 여기죠. KTX는 기차겠죠? 자, 이렇게 택배가 왔어요. 택배는 도로로 택배를 배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해상. 이건 해운이겠죠? 자, 기차니까 철도로 보면 되겠고요. 한번 볼게요. 철도는 해운보다 기상 조건의 제약을 크게 받는다? 배는 안개 끼고 비 오면 안 되겠지만 기차는 상관없이 다 할 수 있죠. 가가 적게 받겠죠? 도로는 철도보다 국내 여객 수송 분담률이 높아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많이 다니지 기차보단 차를 더 많이 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도로는 해운보다 화물의 장거리 수송에 불리하죠. 배가 장거리 이동할수록 싸요. 자, 해운은 기차보다 평균 운행 속도가 빠를까요? 아유, 기차가 훨씬 빠르겠죠. 자, 기본료는 뭐가 제일 높냐면 해운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다가 제일 높다라고 봐야 돼서 답은 2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문제 한번 볼까요? 뒤에 문제는 지금 범위는 아닙니다. 지금 배우는 범위는 아닌데, 자, 이거는 도시 내부 공간 구조 할 때 되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줘야 되는 문제고요. 19번은 공업 파트예요. 그 다음에 17번은 이거는 지역개발 파트인데 지역개발도 쉬워요. 그래서 우선은 넘어가고 자, 얘는 농업 파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지역지리겠죠? 자, 남사르협약 어딘가요? 등록습지. 남사르협약 등록습지는 남사르협약 여기 중에 표시가 되어 있는 데에서 찾는 거죠. 자, 우선 천안. 그 다음에 여기가 충주, 안동, 전주. 여기가 어딘가요? 여기가 순천. 그 다음에 여기가 진주거든요. 자, 그러면 남사르협약 등록습지 이 중에서 순천이죠. 그럼 천으로 시작하는 말, 천안이겠죠. 그러면 안으로 시작하는 말, 안동.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천안에 대한 설명 고르는 거예요. 기업 도시에 위치한 민간 기업은 이 중에선 충주고요. 세계 소리축제와 대사슴 놀이는 전주. 수도권 전철에 승차하여 서울까지 이동하기 맞고요. 남강 유등축제에서 유등을 한다 진주예요. 세계 자연유산 등재된 용암 동굴은 여기 제주가 있네요. 제주겠죠. 답은 3번입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안 배워서 어려웠던 거지 배웠으면 그렇게 어려웠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선생님도 하나 정도 틀리긴 했는데 선생님도 감을 많이 높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